자, 지난 시간에 이어졌습니다. 식생 들어갈게요. 식생. 자, 식생은 머리 생각하지 말고 땅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나 풀 우리가 식생이라고 불러요. 자, 이 식생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반드시 종류를 물어봐요. 종류. 그 종류는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볼게요. 우리가 냉대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냉대림이 대부분 뭔지 알고 있는데 냉대림이라고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역시 용어만 바뀌어서 나오더라. 그래서 같은 용어 정리했고요. 자, 냉대림은 이파리가 뾰족한 거에 이파리가 넓은 거예요. 냉대림은 이파리가 뾰족한 건데 얘는 낙엽이 져요, 안 져요? 이파리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상록 침엽수라고도 불러요. 같은 얘기예요. 냉대림과 같은 말 상록 침엽수. 그 다음 여러분들 냉대림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타이거스 있죠. 거기 보면 나무의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나무 수 말고 나무의 종류. 적어요. 굉장히 한 수각의 나무 종류가 넓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냉대림의 특징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나무의 종류가 적더라. 단순림이라고 표현돼요. 자, 당연히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고원 일대에서 주로 자라더라. 대마고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나무들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게 나중에 설명할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중에 냉대림이에요. 나무의 종류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가서 한 가지 나무 쭉 베어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마고원은 가끔 진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업이 발달한 동네예요. 임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 냉대림의 반대말은 난대림.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난대림. 자, 난대림은 이파리가 넓은 화렵수인데 자, 이 근처에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파리가 넓은 나무들 중에서도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낙엽이라는 건 겨울철에 눈이 내렸을 때, 기온이 너무 내려왔을 때 식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는 굳이 낙엽이 질 필요가 없잖아. 이럴 때 우리 낙엽 안 진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상록 화렵수란 말하고 난대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난대림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조엽수라고도 불러요. 자, 여러분 책들이 배울 텐데 정엽수하고 조엽수 배웠었죠? 아직 안 배웠나? 자, 아무튼 자, 조엽수라는 말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문제예요. 자, 여름에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해가지고 나무가 말라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나무에 코팅이 있어요. 이파리. 그래서 그걸 햇빛이 비쳤을 경우 그 코팅된 것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는 없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난다, 조명처럼 빛난다. 그래서 조엽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파리가 빛나는 나무. 그래서 조엽수란 말이 잘 나오니까 조엽수가 나오면 난대림이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난대림이 자라는 곳을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난대림이 자라고 그 다음 남해안 일지에서 또 난대림이 자라요. 그 다음 또 어디 자라냐면 설명 한번 했는데 울릉도에서도 난대림이 자라더라. 그래서 얘네들 분포적으로 봤더니 1월달 평균 기온이 0도가 넘어가는 따뜻한 동네에서 자란다는 거. 배웠던 거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 그 중간은 이제 온대림이 되겠죠. 자, 온대림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너무 뻔해서. 자, 온대림은 침엽수와 화렵수가 섞여서 나타난다. 또는 화렵수 중에 낙엽 화렵수, 가을된 이파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얘를 낙엽 화렵수라고 부르세요. 낙엽 화렵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 냉대림과 온대림이 섞여서 나타난다. 소나림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온대림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냉대림과 난대림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식생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가 달라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기온에 따라서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그 다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 기온이 충분히 높다 하더라도
강수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서 사막 같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받아서 식생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전체적으로 수변 기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수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자, 기억나죠? 수변 기후와 건조 기후를 나누는 연 강수량이 500mm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개마고원조차도 700mm는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직 기온에 따라서만 식생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기온만 따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걸 봤더니 첫 번째,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죠. 저 위도에서 고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해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도 역시 기온이 달라지죠. 그 두 가지예요. 위도하고 고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나타나는 식생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위도를 봤더니 위도는 말 그대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에서 위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얘는 해안가를 기준으로 해요. 해발 고도가 0m에 가까운 해안가를 기준으로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에서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옆으로 가면서 나무가 달라진다, 식생이 달라진다, 수평적 분포라고 불러요. 해안가에 나타난 나무가 옆으로 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얘 분포를 봤더니 뭐하고 일치하냐면 올량 지수에 의한 기후 구분 방법하고 일치하더라. 자, 그래서 올량 지수를 봤더니 남해안령이 있었고 그 다음 가장 북쪽에 개마고원령이 있었죠. 그 다음 가운데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개를 나눴지만 그냥 통으로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남해안령에서는 난대림이 나타나고 개마고원령에서는 냉대림이, 그 다음 여기에서는 온대림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그림을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 올량지수에 의한 기후 구분 방법을 봤더니 이렇게 남북을 길게 해서 가장 북쪽에 개마고원령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남쪽에 남해안령이 있었고 가운데는 북부형, 중부형, 남부형 세 개로 나눴지만 그냥 통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마고원령 범위하고 냉대림이 나타나는 곳하고 똑같더라. 그 다음 남해안령하고 그 다음 난대림이 나타나는 곳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해안가를 기준으로 같은 높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식생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이걸 수평적 분포라고 부른다고요. 수평적 분포. 자, 얘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해발 고도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서. 해발 고도가 같은 상태에서 위도가 달라지니까 옆으로 가면서 식생의 종류가 달라진다고요. 수평적 분포라고. 자, 그에 비해서 해발 고도에 따른 건 같은 지점이에요. 위도가 같은 지점에서 위로 가면서 위로 간다? 수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수직적 분포라고 불러요.